당신 말고는 아무도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내고 때로는 흔들리더라도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는 그 태도가 기반할 때 자신감이 더 안정적인 양분으로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내일 더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자신감입니다. 요즘 그런 표현들 많이 사용하죠. 땡땡은 기세야. 이를테면 유튜브는 기세야, 실전은 기세야와 더불어 시험은, 인생은 등등 다양한 맥락에 이 기세가 언급되곤 합니다. 이건 주로 자신감을 갖고 행동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의 자신감은 어떤가요? 혹시 요즘 자신감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자주 드시나요? 아니면 나는 원래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말 뒤에 슬쩍 숨어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신감 없는 시절을 꽤 길게 보냈는데요. 특히 발표를 한다거나 주의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많이 긴장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성적으로는 분명 괜찮다는 것을 아는데도 마음은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어 있는 그런 날들이 쌓이면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은 불안이 찾아오고 그 불안은 나를 더 자신감 없는 존재로 만드는 것 같은 악순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심리학자들의 설명을 바탕으로 자신감은 어떻게 키워낼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무조건 잘할 수 있다는 암시적인 주문이 아니라 지금의 나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현실적인 자신감의 구조, 그 속에 숨겨진 통찰을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당신의 자신감은 이미 정해져서 굳어버린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키워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영상이 끝났을 때 당신은 지금보다 조금 더 자신을 믿을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신감은 단순한 기질이 아닙니다. 심리학자 앨버트 반두라는 자신감이란 자기 효능감이라는 마음의 시스템에서 비롯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도전할 용기를 낼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자기 효능감은 어떻게 자라날까요? 반두라는 4가지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성공의 경험입니다. 크던 작던 실제로 해냈던 경험은 나도 할 수 있다 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개인적으로 일상에서 자주 효과를 봤던 거는 투두 리스트 작성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해야 할 것들을 쭉 적고 나서 완료한 일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데 정해진 시간 안에 계획한 만큼 해냈을 때 해냈다,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느낌이 강하게 오더라고요. 이처럼 할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기대가 해봤더니 되더라 라는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 자기 효능감이 비약적으로 자라납니다. 둘째, 나와 비슷한 누군가의 성공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제가 했으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곤 하죠.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그 가능성을 나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주변의 격려와 피드백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기 자신보다 타인의 말에 더 쉽게 설득됩니다. 넌 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이런 격려와 피드백은 우리가 자신에 대해 믿음을 갖지 못할 때 우리의 등을 밀어주는 큰 힘이 됩니다. 넷째, 불안에 대한 해석입니다. 중요한 발표 전에 긴장되고 손이 떨리는 걸 보고 누군가는 역시 난 안 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내가 긴장하고 있다는 건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죠. 같은 불안도 내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자신감의 기반이 될 수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요소는 자신감이라는 마음의 근육을 천천히 하지만 단단하게 길러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작은 성공, 보다 큰 도전, 또 다른 성공, 더 강한 자신감이라는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렵게 쌓아 올린 자신감을 흔드는 녀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비교입니다. 나도 열심히 했는데 왜 저 사람만 잘 될까? 저 사람이 이룬 것에 비해서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지? 이런 것처럼 아무리 작은 성공을 쌓아도 우리는 종종 비교 한 번에 무너지곤 합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인간은 자신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타인과 비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이라고 하죠. 그런데 문제는 누구와 비교하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우선 자신보다 나은 성과를 내는 사람과 비교할 때 우리는 동기부여를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비하에 빠지기 쉽습니다. 최근에 스레드를 종종 하는데 여기에 보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엄청난 성과를 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인사이트를 얻다가도 괜히 좀 위축되는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이처럼 타인의 화려한 일상만이 보이는 공간에선 난 왜 이렇게 부족하지? 라는 생각이 자신감을 갉아먹습니다. 반대로 나보다 부족한 성과를 내는 사람을 보며 잠시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불안정합니다. 비교 대상이 바뀌는 것만으로도 금세 흔들리고 오히려 나보다 부족해 보였던 사람이 의외의 성과를 낸다면 더 크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타인과의 비교에서 얻는 자신감은 한계가 있습니다. 진짜 자신감은 타인에게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비교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는 대신 자기 자신의 내적 기준을 갖고 평가하는 사람일수록 더 안정된 자신감을 갖고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신감을 어떻게 키워낼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 안정적인 자신감이 자라나지는 않을 겁니다. 자신감을 뿌리 내리게 할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기반은 무엇일까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작은 성공을 경험하기까지는 나 자신이 용기 내어서 계속 도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 말고는 아무도 당신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을 능동적으로 살아내고 때로는 흔들리더라도 삶의 주도권을 놓지 않는 그 태도가 기반할 때 자신감이 더 안정적인 양분으로 우리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 더 많은 것을 이겨내온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을 조금 더 믿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당신의 더 나은 내일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